안녕하십니까, 안집사입니다. 2025년 기술사 일정이 나왔는데요. 기술사 시험은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접수를 한 뒤 2월 8일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험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초에 기술사 시험을 치를 때 시험 일정이 있으면 항상 명절 뒤에 있어서 가족들과 제대로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성묘만 다녀온 뒤 다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조상님들에게 절까지 하는데 자꾸 불합격해서 절하러 가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렇게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번 시작한 이상 최선을 다해봐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수험생들의 상황에 따라 가장 필요한 꿀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6개월가량 안전 관련하여 노베이스에서 시작해 기술사 합격을 하다 보니 시험에 들어갈 때마다 저의 상황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이번 시험에 본인의 목표를 설정한 뒤 시험을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본인이 첫 시험인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사 시험은 내가 이 시험을 치러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빠지지 않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시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체력입니다. 기술사는 8시 30분에 입실하여 오후 5시 20분까지 가만히 앉아서 한 교시당 100분 정도씩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첫 시험이 정말 엄청나게 긴장되고 힘들어서 시험이 끝나고 몸살 기운 때문에 일주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쉬기만 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기술사의 시험의 기본은 사실상 체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험자의 체력 조절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2시간 공부할 시간을 정했다면 2시간 모두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시험 한 번 끝날 때마다 몸이 아프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험에서 아파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2시간이라면 적어도 10분에서 20분 정도라도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한 뒤 나머지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초 체력이 길러지다 보니 시험을 보면서 쏟아내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보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지역에서 식당을 찾아간다면 음식을 어떻게 주문하게 될까요? 당연히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을 치른다면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당연히 출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을 먼저 사서 목차를 확인하거나 주변 합격자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는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저는 처음 건설안전기술사든 다른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면 무조건 큐넷에 들어가서 출제 기준을 한번 천천히 확인해보고 적어도 3번 정도는 읽어보아야 시험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제 기준을 찾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자면 큐넷에 들어가 우측 상단에 있는 고객 지원센터를 누르고 출제 기준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건설안전기술사를 검색하면 건설안전기술사의 출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분들은 이렇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런 출제 범위가 있는지도 모르고 시작했던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되돌이켜 보면 출제 범위를 알고 시험을 준비했다면 조금 더 합격으로 가는 방향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본인 생각의 정리입니다.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자분들이 제가 처음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마감 공사를 하는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지식이 사실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사의 특성상 다른 수험생들은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업무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 건설안전 기술사를 응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력자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머리에 있는데 펜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이제 몸과 머리로 했던 모든 경험을 글로 천천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장에서 매일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라고 한다면 현장에서는 이 서류를 작성하고 오늘은 몇 시에 모여서 교육하고 사진을 찍는 이런 일상을 하시겠지만 시험장 내에서는 답안지에서 신규, 정기,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을 본인의 생각대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몇 시간을 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무엇이고 누가 이 교육을 할 수 있는지까지 천천히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3가지 사항을 참고하시어 첫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많은 긴장감을 덜고 매우 괜찮은 첫 시험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2번 이상 기술사 시험을 치러보신 분들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번 이상 기술사 시험을 응시하다 보니 엉덩이가 아파서 방석도 갖고 가게 되고 손에 익은 볼펜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 실력보다는 적응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험자의 안전의 개념도 조금은 쌓였다고 생각하고 2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문제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실제 저의 시험 사례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출문제로 4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을 정리하고 공부하였습니다. 그 뒤 시험에서는 4다리식 통로 사용 시 준수사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자마자 공부한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생각하고 4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을 공부한 그대로 작성했고 그해 최종 점수 52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처음 시험 보았을 때보다 분명히 엄청나게 기출 공부를 했고 안전에 대한 개념도 많이 쌓였음에도 점수가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들의 오류는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많은 기출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내가 공부한 기출에 대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 문제는 설치에 대한 기준이 아닌 사용에 대한 안전 조치나 준수사항을 생각한 뒤 작성해야 하는 초보자들도 아는 아주 간단한 문제임에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듯 2번에서 3번 정도 시험을 보게 되면 기술사 시험상 시간이 많이 쫓기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충 문제를 보고 생각하지 않고 답을 작성하게 됩니다. 처음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처럼 무엇을 묻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2번째는 최대한 간략하고 정확하게 작성한다입니다. 제가 올린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답안을 오랜 시간 동안 작성하다 보면 많이 작성하는 것이 남이 보기에 좋아 보이며 눈에 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안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도 잘 모르는 긴 문장보다는 간결한 한두 단어가 더 답안지로서 맞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에 대한 안전 대책을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1번 인화성 물질 제거, 2번 화재 감시자 배치, 3번 소화기 비치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1번 불이 날 위험이 있는 목재, 가스통, 기타 물질 등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라고 작성한다면 현재 기술사의 답안지 유형과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위의 2가지 사항은 제가 기술사 시험을 오랜 시간 치러보면서 가장 하지 않았어야 할 나쁜 습관 중 2가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은 빨리 이 부분이 있다면 벗어 던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수험자의 상황에 따른 기술사 시험 필요한 꿀팁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항상 매년 첫 번째 시험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건 연말에 많은 약속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략 70일 정도 남은 시간인데요.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저 안집사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